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식 챔피언 쇼는요,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1부에서 이어서 2부까지 진행되니까 앞에서 내 종목이 상담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2부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TV를 켜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수화기 들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역시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만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을 거고요. 자, 생방송 참여하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역시 전화 주셔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에서도 저희가 시장을 잠깐 봤는데요. 2부에서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만 좀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외국인들이 현재 2,90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980억 정도의 거래소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수급 보면 헷갈리는 게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팔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파는데 기관이 사거나 이렇게 한쪽에서만 수급을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이럴 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수급을 볼 때는요. 외국인 수급, 즉 거래소 시장만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내 증시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현재 거래소에서 2,90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히나 기술주들의 반등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기억하세요. 2,700포인트입니다. 2,7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기술주에 쏠려있는 자금들 분명히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내 종목 왜 안 올라가지? 괜찮아요. 이제 조만간 수급들은 좀 퍼질 때가 됐고 그 기준은 2,700포인트, 이제 거의 목전에 와 있으니까 지금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또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가기 어려운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점검만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연락 많이 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릴게요.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가 또 2부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 BM이고요. 네, 21만 9천 원에 10%입니다. 21만 9천 원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최근에 좀 저점 좀 만들 때 사신 거 맞네요? 이 종목은? 네네. 그럼 이 종목을 그때 매수를 일단 하셔서 수익이 난 건 좋아요. 근데 네. 얼마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때 매수하셨을 때? 장기로 보고 매수를 해서요. 장기로요. 네. 네, 근데 좀 더 사고 싶은데 네. 언제쯤 또 들어가야 될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저한테 전화 주신 게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다른 분한테 전화했다가 진짜 이거 또 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에코프로 BM이 그동안 주가가 잘 올라왔던 종목인 거 맞고 그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고점으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아무리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딱 시기 적절하게 타이밍이 잘 잡혔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좀 끌고 와서 예전에 주가의 고점이 58만 원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35에서 40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최근에 떨어졌을 때 매수했잖아요. 왜 네. 왜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길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오. 네. 그래서 장기로 보고 구매를 분할 매수를 한 거라서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전기차를 혹시 타고 계세요? 아니면 아니요. 주변에 지인분들이 혹시 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네. 나도 지금 전기차를 안 타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판매가 많았던 건 알아요. 근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말고 다른 차들을 내연기관차라고 얘기하잖아요. 휘발유로 이제 그 휘발유 또는 이제 그 디젤 이런 차들을 우리가 내연기관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만약에 그 생산을 해요. 만든단 말이에요. 차를 만들면 어떤 차가 더 비쌀까요? 생산 단가가 어떤 게 비쌀까요? 내연기관차가 지금은- 비쌀까요? 전기차가 지금은 비쌀까요? 전기차가 더 비싸지 그렇죠. 않을까요? 전기차가 비싸요. 전기차가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유는 보조금 때문에 산 거거든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 이제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충전소가 많이 이제 뭐 건물들이나 충전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 나가면 실제로 가보면 충전하기가 사실 아직도 힘들어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좀 비싼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던 이유는 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조금이 줄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보조금이 줄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아예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량 감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이 하게 된 게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격 이제 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회사들의 납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마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 앞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반등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라고 하죠. 저가 매수가 네.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 반등은 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수익이 났을 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기계 가지 마시고 수익을 줬으니까 나오세요. 언제쯤 나올까요? 그럼? 이미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뉴스도 있었죠. 재료들은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네. 정리하고 가시는 게 수익인데 뭐 정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익 지금 실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만입니다. 네, 황금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다날이고요. 네, 5,700원에 6%입니다. 5,700원에 6%예요. 네, 이게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네. 그때 내가 끝판에 샀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예. 2022년도나 뭐 그때인가요? 그 앞에 샀죠? 그죠, 그 앞에. 예. 근데 그때도 경제가 잘 돌아가진 않았잖아요. 그 하여튼 그때는 좀 이게 좀 잘 나갔을 때였어요. 다날 자체가. 네.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바뀐 거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죠. 네, 수익이 못 내고 있어요. 다날이라는 이 회사는요. 네네. 이제 그 휴대폰 소액 결제 네네.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다날이. 네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이 회사가 올라간 게 네.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 예. 이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집에 많이 있었죠. 아, 네.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서 막 보고. 게임하면서 게임에 대한 결제를 하거나
아니 집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쇼핑 못 하니까 집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제 결제를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달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구나,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건 지금 시기인 거죠, 이제는. 네네. 네, 코로나 지금 뭐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이제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외출을 못 하거나 사회 활동을 네.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네. 왜 올라간지 아세요? 코인 글쎄요. 때문에. 아, 네. 아니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되는 종목인데 그 많이 좀 이제 뉴스 같은 거라도 좀 찾아보시죠. 아니 이거를 내가 네. 너무 안 올라가니까 네. 막 방치해 두다시피 네. 해놓다 보니 거의 이거를 안 봤어요. 그렇죠. 진짜. 방치가 신경을 안 사실 쓰고. 지금은 가지고 이제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네. 비중이 네. 6%인데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를 아예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그래서요? 있어가지고. 지금 현금이 좀 그래서 부족하셨군요, 제가, 또. 네. 이 종목은 지금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다날은 네. 지난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네. 회사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주가도 지금 충분히 이제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결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결제한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결제 막 규제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풀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 한 6천 원 네. 정도까지? 얼마요? 6천 원. 6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때 오면 뭐 그거라도 받고 팔아야 진짜 뭐. 네, 6천 원 너무 왔을 오래돼가지고. 때만 잘 정리하고 나오시고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신세계 네. 21만 원에 10%예요. 21만 원에 10%예요. 네. 자, 21만 원에 10%. 이 종목은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 한 번에는 아니고요. 분할로 매수하셨어요? 네, 추가서 했는데 지금 또 계속 떨어지는데 이걸 더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돼요.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은 있으신 건가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이 있으시면 차라리 5% 정도만 더 해서 네. 16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16만 밑으로요? 16만 5천 원 아래로. 네네.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세계가 네.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알고 계시죠? 백화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유통 쪽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면세점 쪽 사업도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회사가.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중국에 좀 약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경제적인 뭐 여건도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면세점 쪽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중국에서 양해를 해요. 대규모 이제 그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 성장 전망치도 새롭게 이제 제시를 할 거고, 5% 정도로 제시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이제 조정을 한다면, 그만큼 뭔가 부양책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다시 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증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많이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성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중간에 네. 안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의 뭐 차이나 펀드 유행했던 적 아시죠? 네. 한때 유행했다가 차이나 펀드가 진짜 박살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국은 또 중국이 망한다 이랬는데 또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굴곡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제가 볼 때 중국 뭐 증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어쨌든 지금 이제 뭔가 경기 부양책으로 주가 방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한 성장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시기라 아마 조만간 이런 뉴스들이 좀 이제 나와주면서 중국 증시 반등 나오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는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순서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목표 주가는 21만 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추가 이제 21만 원 가격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까지 하면 거기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아, 네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차라리 추가 매수 타이밍에 잡는 게 낫겠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레고펜 바이오요. 네, 56,700원에 10% 했는데요. 네.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62,000원 정도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고 계속 내려가서요. 네. 오늘 좀 저기 하는데 이게 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팔아야 되나? 그러고. 언제 여쭤볼래요. 매수하신 건데요? 이거? 지난주인가? 2월 마지막 주. 지난주 뭐 27일 정도인가 봐요? 네, 그때쯤 한 것 같아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부터 빠진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잘못 들어갔나 봐요. 아니, 며칠 만에 이렇게 후회를 하시네요. 이게 이 거래로 따지면 하루 이틀 3거래 전인데. 아니 근데 이게 저기 바이오는 좀 이게 보니까 들어갈 때는 실적 이런 걸 안 보고 들어갔는데 네. 거기 보니까 그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닌가 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실적, 근데 처음 네. 애초에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실 거라면 애초에 실적을 먼저 보고 사시는 게 맞죠. 그것도 그죠? 안 보고 그냥 먼저 샀어요. 눌러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확인을 한단 잘못된 말이죠.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순서가 좀 뒤바뀐 건데, 네, 근데 네, 네.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주들, 이제 우리가 제약주를 좀 떠나서 바이오주들, 바이오 네네. 같은 경우에 신약들을 막 개발을 하잖아요. 네.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약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어떤 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약을 개발하는 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주드 같은 경우에는 약이 완성되기 전에 항상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 단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받고 하는데 비용들이 많이 지출돼요. 근데 그걸 회수할 때는 어떻게 회수해야 하냐면 이건 이제 그 개발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이 완료가 되기 직전이죠. 보통 한 이제 임상 2상 정도 단계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수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3상 되기 전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얀센에 그 뉴스 혹시 나온 거 보셨나요? 얀센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오켄바이오라든지 한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나서 기술 수출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회사로 본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적은 적자로 잡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레오켄바이오는 특히나 이제 중간에 2019년도에도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회사들도 이제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하면 이제 이런 걱정을 해요. 상장 폐지,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운영 자체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뭐 4년 동안 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종목을 관리 종목으로 포함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유를 두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잘못 산 거 타이밍상으로는 좋은 시기에 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이때 높게 주가가 갔죠. 올라갔다가 보이시죠? 네네. 이때 거래가 지금 터졌어요. 네. 자, 근데 거래가 터질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분산이 나온 거예요.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다는 거죠. 네네. 분산이 됐다는 건 보통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분산이 돼버린 상태라서 주가 그때 이제 그래서- 쭉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근데 좀 분산된 다음에 걱정이 사신 거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매수가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뭐 56,700원이니까 57,000원에서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흐름은 아직 아예 이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승이 멈춘 건 아니니까 57,000원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꼭 먼저 실적이 네, 중요하다고 보면 실적부터 확인하고 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유니슨. 유닛은?
네, 3,050원에 6%요. 3,050원에 6%예요? 네, 아주 몇 년 동안 물려요. 아, 네, 혹시 그 유상증자 한다는데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자, 900 얼마에. 유닛은 지금 근데 주가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근데 이 회사도 방송에서 상담을 좀 해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유닛을 매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 회사 잠깐 볼게요. 회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풍력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풍력 발전. 네. 근데 회사는 계속 적자죠. 네, 적자죠. 근데 풍력 발전 사업은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죠. 네, 사람들이 한창 얘기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예전에 올라간 거 보면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역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주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죠. 네. 지금 똑같은 절차예요. 이때도. 네. 예전에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 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입니다. 이거는. 네, 무한 반복의 굴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근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뭐 좋다 얘기를 해도 결국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죠? 유니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정책주로 올라갔을 때 마다 올라갔어요. 수익 났으면 파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유니스는 지금 이제 그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유상증자. 그죠?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 참 네, 희한한 게 지금 보시면 유니슨이 자본 잠식 위기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최대 주주가 또 유상증자에 불참을 한대요. 네,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니 최대 주주가 불참을 해요. 유상증자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는 일반 주주이죠. 일반 주주들만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근데 오너들은 즉 이제 최대 주주인 오너들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한다. 회사가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여기에 유상증자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저는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네. 이 가격을 보니까 908원에 유상증자를 한다네요. 그죠? 네, 908원이요. 네,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요, 또. 네, 그렇지 않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900원대인데 지금.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유상증자 하지 마세요. 유상증자 안 하는 게 절대 나아요. 하지 마시고 이거 매수가 회복이 3,000원이면 회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되기 힘들긴 해요. 그런데 이거 3% 정도면 3% 정도 6% 정도 비중이니까 네.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네, 그냥 묻어두세요. 차라리. 묻어놓으라고요. 정책주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분명히 계속 또 반복적으로 한 번씩 오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유상증자 하잖아요. 자본 잠식 네. 때문에. 그럼 상장 폐지 네. 안 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온다는 거예요. 테마가. 그때 네. 빠져나오세요. 그때 3,000원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2,000원 네. 이상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네. 해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상증자는? 풍력주들은 제가 네. 당부에 말씀드리지만 풍력주들 실적 안 나오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네. 거래 정지했다가 막 상장 폐지까지 거의 갔다가 풀리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회사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니스는 지금 이번에 어쨌든 이 위기를 어쨌든 극복을 하는 거니까 대주주가 네. 참여 안 한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좀 나중에 정책주 테마 불었을 때 그때 빠져나오세요. 네, 선생님, 그리고 어제 그 유니센 뭐 유인장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고민이 돼서 안 했거든요. 그런 건 해줘야 되나요? 강남으로 집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만 그거는 놓고 사실 가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을 이제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마 제가 이제 내일 저녁 9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할 때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답변을.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일사료, 한일사료요. 네, 6,000원에 30%. 6,000원에 30%. 네, 자, 지금 매수 가격이 6,000원이면
이거 근래에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오래됐어요, 좀요. 아, 그럼 그때 안 빠져나오셨군요. 예. 이 종목은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테마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드시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인데 제 생각에는 한일사료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6,000원에서 6,000원 위로 반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회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까지 그걸 꼭대기가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다음에 또 기회가 없느냐? 기회가 또 와요. 기회가 또 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일단 현재까지 지난해 2022년도에 실적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주가를 보니까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주가의 그 저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계속 빠질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잡아주고 있는 회사라 4,300원 부근에서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주가가 5,000원, 5,500원 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6,000원의 매도를 걸어놓고 나오시면 저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6,000원이 너무 아쉬우면 6,100원에 걸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올라갈 때 보고서 팔려고 하면 또 타이밍 놓쳐버려요. 왜냐면 하루 만에 그 짧은 시간 만에 지금 올라갔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5,5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아침에 6,000원에 6,100원에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5월달 되면 올라갈까요? 5월이요. 그거는 이제 시기적 아마 시즌을 뭐 여름 전에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항상 똑같은 시기에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 시기를 보기보다는 5월 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00원에 6,100원에만 잘 걸어두고 나오시면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100원에만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뭐 제가 일방적인 어떤 방송을 주입식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하는 방송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식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앞에서 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내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 그에 대한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엔 오프라인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오프라인 강연회는 이번에는 이제 선릉에서 강연회가 진행돼요. 서울이고요. 강연회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데 역시 최근에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게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리가 부족해서 막 이제 끼고 앉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빈자리 찾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흐름도 끊기고 제대로 강연을 듣지 못하잖아요. 소중한 시간에 참여하시는데 또 원활하게 강연을 못 들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시 이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자리 맡으시고 편안하게 이 강연을 즐기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것들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릉 강연회 아래 나오는 주소 역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아모 그린텍입니다. 자, 아모 그린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3,330원에 매수 비중은 15% 매수하셨네요. 13,330원대 매수하셨군요. 아이고. 자, 이 종목도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매수 이제 2020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수밖에 없어요. 2020을 꼭 기억하세요. 자, 화면에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2020입니다. 자, 2020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앞에 20과 뒤에 20에 대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에 20은 거래량입니다. 일평균 거래량 20만 주 이상 되는 종목을 매수하자. 자, 그리고 뒤에 20, 이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 20억 이상 종목을 매수하자.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 20만 주 20억 이상 되지 않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수하고 나서 정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그린텍 역시 지금 보시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여기에 좀 미달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나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도 좀 매수 비중도 15% 비중으로 매수하시는 건 좀 좋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실적 잠깐 확인을 해보면, 실적은 2022년도에 뭐 이제 순이익 114억 원 정도,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이익은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의 관심, 그리고 이 관심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들어온다.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세요. 13,500원 정도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아마 손실 보고 나오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13,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기 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원준이네요. 자, 원준. 매수 가격은 18,300원이고요. 18,3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이거 오늘 사신 건 아닌가요? 오늘 현재 지금 가격이 18,250원인데. 자, 그리고 지금 원준 잠깐 실적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난해 실적이 좀 1분기와 2분기 적자를 좀 냈군요.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을 보고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원준의 경우에도 일평균으로 최근에 일평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미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20% 비중도 많아요. 이 종목은 단기로만 보시고 19,500원입니다. 19,500원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좀 짧게 끊고 나온다면 괜찮지만, 끌고 가시면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약간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19,5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유튜브 상담 받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GS고요. GS 건설이고요. 네. 23,000원이고요. 네. 8%입니다. 23,000원에 8%예요? 네네. 네. 23,000원에 8%면 이거 오래되셨군요. 이 종목도 꽤. 네. 걱정이 좀 많죠. 이 종목도. 매수하고 나서 그때 갑자기 좀 이제 GS건설 아파트 이제 붕괴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GS건설이 약간 좀 곤욕을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GS건설뿐 아니라 건설업황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예, 알고 상황이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좀 약간 좀 걱정들도 좀 있을 예,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건설사들이 네. 물론 아파트를 잘 짓는 게 중요해요.
잘 네. 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건물이든 잘 이제 튼튼하게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게 좀 일찍 지으려고 하다가 또는 이제 네. 좀 더 싸게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네. 중간에 진짜 이게 도둑들이 있어요. 이게 중간에 이런 것들을 좀 네, 빼가는 네, 도둑들이 그렇군요. 있어요. 사람이 예. 살아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건설사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쳐내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GS 건설이라는 회사가 작은 건설사가 아니죠. 네. 이 건설사가 만약에 문제가 진짜 이 한 번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럼 기존에 지어있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살고 있는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또 이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어쨌든 해결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좀 위축됐지만 부동산 경기도 결국 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추가 네. 매수를 하기에도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네. 나중에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시간이 좀 네. 지나고 나서 이 회사가 네. 18,000원 정도의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랬을 때 예, 이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때 저는 18,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전화드릴까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차라리 18,000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그때 주세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꼭 연락 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나노 신소재가 네. 좀 좋다고 해가지고 이틀 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가 그때 매도를 못 했어요. 아, 그래요? 매수 밖에 있는 가격하고 기준이 바람에. 어떻게 되신데요? 비용이 좀 많아요, 50%에. 매수 가격은요? 1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이요? 예, 그럼 50%예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뭐가 갑자기 안 걱정이신 거예요? 좋아갖고. 예? 뭐가 걱정이세요? 지금 수익이잖아요. 아니, 오늘 갑자기 내려오니까 어. 또 원래 10만 5천 그 자리 갈까 싶 걱정이 돼. 그게 시작이에요. 잘못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지금 앞에서 방송을 앞에서 1부, 2부 상담하는 내용들 보셨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예전에 수익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손실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똑같아요.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2분기에 실적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1분기인데 2분기면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못 파는 거잖아요. 예. 그 앞에서 보니까 15,000원, 지금 15만 원, 지금 15만 원이죠? 7천 그죠? 원 갔었어요. 네. 이틀 동안 올라가.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가격이 그때 못 판 게 좀 아쉽고. 예. 그거 수익이긴 한데,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만약에 올라가서 15만 원 오면은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예, 팔아야죠. 못 5분에 팔아요. 꼭 팔아야죠. 왜 못 파는 줄 아세요? 더 올라갈까봐. 아니요. 5분에 실수해가지고. 그거는 실수가 너무 아니라.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건 이건 실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팔지 못했다는 건 그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노신소재는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다는 아니고 절반 팔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13만 원 깨지면 안 좋다던데 13만 원 네, 깨지면 그러니까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절반을 먼저 팔고 나머지는 13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일단 절반 정도 파시고요. 13만 원 위에 있잖아요. 예. 굳이 13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거 기다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지금 절반 편안하게 팔고 나머지는 13만 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진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원 이제 절반 정도 파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3만 원 나머지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반등 시 15만 원 잡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파는 자리. 예, 알겠습니다. 네, 파는 것 또한 용기고 실력입니다. 예. 꼭 과거의 고점을 보고 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호텔 신라를 네. 5% 조금 높게 샀다가 5%더 추가해갖고 지금 6만 700원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오늘도 내려가는데 어떤지 싶긴 한데 회사는 어떤지 안 그러면 한 10% 추가를 했으면 어떨란가 싶어. 지금 제가 매수 전화 가격이 드렸습니다. 지금 비중이 지금 어떻게 매수 가격 비중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6만 위에 가격에서 네. 좀 낮춰가지고 네. 6만 700원에 지금 돼 있습니다. 아, 6만 700원 비중은요? 10%예. 10%세요. 네. 아, 지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건 지금 맞는데, 그죠? 네.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계속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래서 혹시나 네. 더 떨어지면 어쩔까. 외국인들도 지금 예. 최근에 좀 많이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뭔가 좀 큰 꿈을 또 갖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주가라는 건 지나고 보면은 항상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더란 말이죠. 네. 지금 예전에 이제 한 가지 또 보면은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한국전력 아시죠? 그렇죠? 예.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흐름을 잠깐 보면은 와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종목도 진짜 답답하게 너무나 많이 이제 주가의 하락이 지금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 이 회사는 와 한국전력이 지금 망하나? 이런 얘기도 들렸었어요, 실제로.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런 얘기가 부도났나?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밑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뭔가 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호텔신라라는 회사가 이제 호텔신라는 우리가 계열로 본다면 어떤 계열이에요? 삼성 쪽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규모가 작지 않아요, 결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도 주가는 이 정도 가격에서 떨어졌던 적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항상 사람들은 이제 이 종목을 안 살고 오히려 팔았었어요. 예. 팔았던 이유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마지노선까지 온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항상 팔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가 저점이었던라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더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예. 회사는 지금 되게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더 살 필요 없고 그냥 좀 끌고 나중에 보면 7만 원까지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10만 원까지 자연스럽게 또 올라오면 또 거기서 더 볼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정리할지 그 부분은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최소한 지금은 팔지 말고 7만 원 예. 왔을 때 그때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매도 가격은 7만 원 선으로 잡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고 예. 그때 그냥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연제약이고요. 네, 29,532원에 51%나 돼요. 51%예요. 29,530원에. 532원. 네. 그러네요. 지금 이것도 꽤 오래 전에 하신 종목이군요. 네네. 잘 나갈 때는 참 잘 나갔는데 네. 근데 떨어질 때는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게 네. 제약바이오주들의 특징이에요. 상승할 때는 그래서 진짜. 네. 이거를 얼마에 손절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은 어느 선에서 추매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게 추매를 궁금하고요. 하기에도 비중이 지금 많잖아요. 네, 많아요. 이현제약 회사 인수하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50%도 하다가 많은데 오늘 더하면 싶어요. 100% 사실 거예요. 인수한다는 거죠, 뭐.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이제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적자도 굉장히 좀 많은 회사들 있는데
이현제약은 지금 그나마 중간에 뭐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그쵸?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의약품만 파는 회사가 있고 또 일반 의약품에 집중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신약을 네.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하고 고루고루 또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과거의 주가를 보면은 진짜 와 77,700원이라는 기업 주가의 상승이 있었을 때 과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죠. 그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이거 매수하실 때 어떤 생각이 하셨어요? 와 77,700원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예, 중간중간에 네. 수익도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때 그래서- 7만 7천 원대 매수하신 사람들은 이 종목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포기 상태, 어찌면 되게 포기 상태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 예. 빠졌을 때, 시리에 빠졌을 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제가 볼 그래서- 때는 이 종목은 그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이제 하면 너무 비중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팔 자리도 아니에요. 아직 시세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선에서 정리할까요가 아니라 이 기업은 2만 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원까지 이제 오면 그때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더 이상 더 비중을 갈까? 줄이고 그죠. 비중을 줄일까 말까 아니면 그냥 뭐 여기서 더 끌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팔가를 결정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이현제약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뭐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거는 2만 원까지는 저는 이제 이 밑에서는 팔지 마시고 2만 원 정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한번 더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MK전자네요. 자, 매수 가격은 13,400원입니다. 자, 비중은 20%. 13,400원의 비중 20%인데,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 종목은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네요. MK전자가 지금, 저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이제 최근에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4분기,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던 이제 부분도 있었고, 저는 지금 MK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 시점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실적이 이미 좀 안 좋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끌고 가죠. 저는 15,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지금은 끌고 가시면서 1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수익 정리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뭐 지금 뭐 상담 못 해드린 분들도 있어요. 다음에는 또 제가 더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9시 방송 있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말 강연에도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